일단 당신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하루의 리듬을 직접 설계하세요. 하루에 딱 1%. 당신은 오늘도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떠올랐던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드리는 슬립노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움직이는 가치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열심히 사는데 공허하고 계속 달려가는데도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다면 그건 단순한 의욕 부족이 아니라 가치 충돌에서 비롯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스스로 재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걸 함께 확인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았으면 움직여야 해요. 아는 걸 실천으로 바꾸는 습관.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토니 로빈스의 통찰력을 담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속 저자의 시선에 제 생각을 담아 우리의 삶에 투영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던 건 거창한 목표나 누군가의 조언 때문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 누운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였다. 하루가 시작됐는데 아무 이유 없이 침대 위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 몇 분이 너무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러고는 자책했고 급하게 일어났고 준비는 늘 엉망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탔다. 뒤죽박죽, 무의미, 무기력. 그리고 나중에는 난 왜 항상 이런 식일까? 라는 자기 혐오까지. 그 순간 깨달았다.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하루의 시작이 어긋났기 때문이구나. 하루가 곧 인생이다. 이 말은 그냥 멋진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바꾼 단서였다. 아침을 바꾸자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시작되던 하루를 멈추고 먼저 내 하루를 설계하기로 했다. 단 15분 조용히 앉아 내가 해야 할 일, 원하는 감정 상태, 그리고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봤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내가 하루를 설계하자 더 이상 하루가 나를 끌고 다니지 않았다. 이 경험은 단순한 시간 관리 이상의 변화였다. 나 자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감각, 즉 통제감을 되찾게 해줬다. 심리학에서도 이 통제감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 교수는 자기 효능감 이론을 통해 이를 설명했다. 그는 말한다. 사람은 자신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행동하게 된다. 그 말 그대로였다. 내가 하루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자 삶을 바꾸려는 의지가 생겼고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한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성공한 이들은 말한다. 당신의 인생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하루를 보라. 일론 머스크는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갠다. 오프라 윈프리는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들은 왜 루틴을 철저하게 관리할까? 단 하나, 하루의 질이 곧 인생의 질이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히 부지런해야 해요 라는 말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가 분명하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일관된 루틴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에 더 강하고 목표 달성률이 높으며 삶의 만족도 역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그 루틴의 핵심은 아주 단순했다. 무엇을 할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를 아는 것. 나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오늘 내가 집중해야 할 건 뭐지? 어떤 감정 상태를 유지해야 할까? 오늘 내가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뭐지? 이 질문이 뇌를 깨어나게 만든다. 막연한 하루가 사라지고 명확한 하루가 된다. 정리하자면 하루를 설계한다는 건 감정, 집중력, 행동의 방향성을 내가 직접 설정하는 일이다. 이게 반복되면 인생은 통째로 바뀐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할 것인가? 정답은 지금이다. 하루는 더 이상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핵심은 이렇다. 하루를 설계하면 인생이 설계된다. 그 하루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한때 변화에 중독되어 있었다. 새로운 결심, 새로운 다짐, 새로운 책. 늘 뭔가를 바꾸겠다는 열정은 넘쳤지만 문제는 그 변화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작심삼일, 아니 그 정도도 못 갔다. 오늘부터 무조건 새벽 기상, 매일 운동, 감정 컨트롤. 그럴싸한 계획은 있었지만 며칠 뒤면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 있었다. 변화는 매번 시작은 있는데 유지가 안 됐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내 문제는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부재였다는 걸 알게 됐다. 강력한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상태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 즉 루틴이었다. 그때 내가 붙잡은 게 바로 아침 루틴이었다. 루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나를 일정한 방향으로 리셋하는 장치다. 내 아침 루틴은 다음 세 가지였다. 짧은 스트레칭과 찬물 샤워를 통해 몸을 깨운다. 그리고 감사 훈련과 감정 쓰기를 통해 마음을 조율한다. 마지막으로 거인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생각을 정렬한다. 이 구조가 나의 하루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었다. 여러분께 묻는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고 있는가? 대부분은 이런 생각부터 들 것이다. 아, 피곤하네. 오늘 힘들겠어. 이 무심한 말들이 결국 하루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걸 뒤집기 위해 나는 감사 훈련을 시작했다. 눈을 뜨자마자 세 가지 작은 감사를 떠올리는 것.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훈련은 입증된 기술이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드 박사는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낙관적이며 스트레스에 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강조해온 거인의 질문이었다. 이 질문들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재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 역시 매일 아침 이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던진다. 하루를 시작하며 뇌와 감정을 가장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순간이다.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내가 이미 가진 것 중 지금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내 하루의 감정 상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게 해준다.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선택하게 하고 내가 어떤 에너지로 하루를 살 것인지 결정하게 한다. 그 결과 행동의 품질이 바뀌고 감정의 깊이가 달라진다. 결국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며 삶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도구다. 실리콘밸리의 생산성 전문가 할 엘로드는 그의 저서 미라클 모닝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는 세이버스라는 루틴을 제안했다. 침묵, 학원, 시각화, 운동, 독서, 기록. 이 6가지 습관을 1시간 안에 실천하는 것. 그가 강조한 건 행동의 반복이 정체성을 바꾼다는 원리였다. 이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다. 변화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유지 기술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도, 사업을 키운 사람도, 감정관리에 능숙한 사람도 하루하루 똑같은 루틴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지? 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 루틴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설계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루틴이 강력해지는 순간은 내가 힘들고 무너질 때다.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진짜 힘은 무너지는 날에도 내 루틴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핵심은 이렇다. 아침 루틴은 변화의 시동키다. 감사훈련은 감정을 조율하고 뇌를 긍정 상태로 리셋시킨다. 거인의 질문은 오늘의 목적을 다시 각인시켜준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 변화는 유지되고 유지된 변화는 결국
인생을 바꾼다. 예전에 나는 목표를 세우는데 굉장히 진심이었다. 매년 연초가 되면 다이어리에 빽빽하게 적었다. 매달 몇 권의 책을 읽겠다. 몇 시에 일어나겠다.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겠다. 그 목표를 붙잡고 있으면 마치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들이 내 삶을 진짜로 바꿔주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어느 순간 알게 됐다. 내 삶을 결정짓는 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매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기준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늘 계획은 잘 세웠다. 하지만 실행이 따르지 않았고 꾸준하지도 않았다. 목표는 늘 미래에 있었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대충 살고 있었다. 이번엔 진짜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는 다짐도 며칠을 못 넘기기 일쑤였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변화를 믿지 않게 됐다. 어느 날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목표가 아니라 기준이다. 그 통찰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며 얻은 깊은 자각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했고 또 스스로도 수많은 목표를 세우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보다 일상의 기준을 높인 사람들이 진짜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삶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지? 가 아니라 나는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나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쌓이면서 나는 단지 성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거르고 무기력하다는 핑계로 하루를 허비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다. 피곤해도 20분은 움직이는 사람, 작은 일에도 집중하는 사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점검하는 사람.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정의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기준을 올리니 변명이 줄었다. 기준을 올리니 선택이 쉬워졌다. 기준을 올리니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에게 묻는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여기고 있는가? 그 이 정도가 바로 당신 삶의 바닥선, 즉 기준이다. 내가 관찰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그들은 목표보다 기준이 훨씬 더 높았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기대 수준을 업계 평균보다 2배로 잡는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부상 중에도 루틴을 지켰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지키고 있느냐였다. 그건 단순히 강박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에 대한 태도였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들이 많다. 스탠퍼드대의 캐롤 드웻 교수는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일수록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실패를 성장의 증거로 인식한다고 했다. 댄 엘리얼리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목표보다 습관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더 현실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낸다. 건강해지겠다는 막연한 목표보다 매일 점심에 채소 하나를 꼭 먹겠다는 기준이 실제 체중 감량과 건강 유지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기준을 바꾸자 내 일상은 하나씩 다시 설계되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선언한다. 나는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대충 일하지 않는다. 나는 내 감정에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 선언들은 내게 의무가 아니라 나에 대한 약속이다. 하루 중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 기준 덕분에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기준은 일종의 나침반이다. 목표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기준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잡아주는 힘이다. 나는 이제 목표를 크게 세우지 않는다. 대신 내 기준을 꾸준히 끌어올린다.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명확한 태도, 조금 더 성실한 루틴, 조금 더 집중된 사고. 이 기준이 쌓이면 결국 그 목표도 따라온다는 걸 믿게 되었다. 핵심은 이렇다. 목표는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곳을 말해준다. 기준은 당신이 오늘 당장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표가 아니라 기준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멋진 목표를 세워놓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지 맙시다. 작지만 단단한 기준, 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의 흐름을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정의해 보세요. 나는 어떤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내일의 당신을 결정할 거예요. 혹시 오늘도 흔들렸다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 힘을 갖기 위해 우리가 매일 1%씩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다짐을 한 줄 댓글로 적고 시작할게요. 하루에 딱 1%. 오늘도 나는 성장한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슬림로고였습니다.